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 진단을 공매도로 한번 잡아봤어요. 공매도가 3월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될 예정이죠. 자, 지금 그 뉴스에 따르면은요, 3월 13일 뉴스니까 뭐 최근의 뉴스고 확정이 된 겁니다. 자, 3월 3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외국인의 투자 자금을 좀 끌어당긴다든지 그동안에 이제 좀 문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 수리를 했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를 전면 재개를 하게 되는 그 이유, 그 다음에 목적성,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피해가 되는 건 없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좀 피해 가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공매도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약 1년 4개월 만의 조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공매도가 예전에 한번 더 가자. 이제 재개하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무차입 공매도라는 것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 다시 한번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가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매도가 약 1년 4개월 정도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 금지가 돼 있었는데 뭐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하지만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국내 증시가 지랄 같으니까 안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주가를 막 올려주기 시작하게 되면 거 봐라 공매도 재개했는데도 주가 잘 가지 않느냐 그렇게 나오겠지만 지금 증시 자체가 지랄 맞으니까요. 공매도를 치려면 주가를 일단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처음에 열심히 해가지고 주가 올려놓고 공매도 때리겠지. 그러니까 공매도를 시작하고 나서 당장은 주가가 폭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다? 당장 폭락하지 않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이제 공매도가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피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보겠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공매도가 도대체 뭐냐? 뭐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가지고요, 매도하는 겁니다. 빌려서 매도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 이렇게 말로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10,000원이야. 주가가 10,000원.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식을 이놈이 분명히 떨어질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주식을 빌려요. 야, 갑돌아, 주식 좀 빌려줘. 그래갖고 한 주를 빌려왔어. 한 주를 빌려와가지고 이걸 일단 파는 거야, 10,000원에. 10,000원에 팔았는데 주가가 이제 툭툭툭툭툭툭툭 떨어져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7,000원까지 간 거예요. 자, 근데 갑돌이가, 야, 주식 빌려준 거 내놔. 그럼 이제 갚아줘야 되잖아요. 또는, 야, 이쯤이면 됐어. 나 이제 공매도 끝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이때 7,000원에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숏 커버링. 주식을 산다, 사서 갚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끝나는 시점이 됐을 때는 매수가 막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숏 커버링. 짧게 커버한다? 뭐 그런 건가요? 아무튼 이놈은 빌린 주식을 10,000원에 팔았는데 이걸 7,000원에 사요. 그러면 나는 10,000원에 팔았고 얘는 7,000원에 주식을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000원이라는 이득이 생기죠. 3,000원은 내가 인마이 포켓, 내 주머니에 홀랑 담아놓고요. 7,000원에 주식 한 주 사가지고 얘한테 갚아주는 겁니다. 갑돌아, 너 그때 나한테 한 주 빌려준 거 있지? 그거 내가 갚아줄게 하면서 갑돌이한테 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차익, 요것을 얻으려고 얘네들이 공매도를 치는 것이다. 즉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어떤 전략이 나오느냐?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여기서 또 드려보려고요. 자, 숏 커버링을 치게 되는 전략들이 또 있고 그런데 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느냐?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보통 주가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내렸다 올라내렸다 이렇게 막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매수를 계속 준비해가지고 내가 비중이 100만 주가 있어. 100주가 있다 칩시다. 100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매도를 딱 치기 시작할 때가 되면 이 물량을 다 청산하기가 어렵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조금씩 줄여요.
여기서 10개 팔았다가 5개 사고 10개 팔았다가 5개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평균적인 가격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물량은 100주에서 몇 개를 줄여요? 한 10개 정도로 이제 10개만 남겨놓고 다 줄이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는 얘기하는 거죠. 야, 준비 다 됐어. 야, 준비됐어. 그러면은 이때 뭘 하느냐? 주식을 빌려와요. 주식을 빌려가지고 기존에 남아있던 10개랑 합쳐가지고 매도를 던져버립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개인들은 이 세력이 팔아먹는 이 100주라는 주식을 여기서 다 사들이는 거죠. 왜냐면 내가 수급 주체는 세 개밖에 없어요. 기관, 외국인, 개인.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 위에서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산 사람은 개인밖에 없어.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물량까지도 공매도와 함께 투하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만 바글바글한 상태에서 주가가 매도가 많이 나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물량 다 팔았으니까 관계없고 이제부터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매도로 들어오니까 주가는 계속 떨어지게 되죠. 그럼 위쪽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주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수익률 더 박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식을 팔아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가 들어오고 팔아먹는 사람이 팔아먹고 손절하는 사람이 팔아먹고 고점에서 신용 들어온 사람들이 반대 매매 당하고 마탱이 가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저 밑에까지 처박히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들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쇼커버링. 왜 사는 거예요? 사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차익을 또 얻는다. 그러면 외국 놈들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다 팔았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또 수익 내죠. 개인들은 피곤한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나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매도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네, 그 부분들 조금 이따 얘기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요.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자고요. 자, 공매도를 금지했었던 이유 먼저 좀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어떤 걸 고쳤는지. 자, 202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입니다. 2년 전이죠.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됐어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이 된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 쉽게 얘기하면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로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불법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 근데 이때도 솜방망이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네, 글로벌 투자은행 어디라고 말을 안 할게요. 이놈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네, 시장을 이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고 막 그랬었다는 얘기죠. 자, 이후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 공매도 재개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지 시스템 구축을 다 했대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거고요. 내부 통제 기준 강화를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제 공매도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무차입 공매도가 완전히 근절이 되겠느냐? 일단은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시 시스템을 굉장히 더 강화시킨 거고 내부 통제에 대한 기준도 강화시켰기 때문에 아마도 근절이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해봐야지 아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차입 공매도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에게서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차입 공매도. 빌리지 않은 공매도, 그 주식을 팔아먹는 것은 무차입 공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차입 공매도는 지금 현재 금지, 네,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지금 저질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식을 누구한테 빌려오느냐 이거야. 누구한테 빌려올까요? 누구한테 빌려오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빌리는 거야. 가끔씩 여러분들 이거 아직도 모르는 분은 계시던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그 뭐라고 그래 대차 거래에 뭐 주식을 빌려주는 거에 동의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주식을 빌리려고 하는데 빌려주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 동의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거 다 동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내가 A라는 주식을 하나 갖고 있는데 누군가 빌려가겠대. 이거 왜 빌려갈까요? 공매도 하려고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주식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가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빌릴 수가 없으니까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게 나오는 건데 이제 무차입 공매도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빌려주지만 않으면 공매도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공매도 빌려주는 거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려준 사람들이 있어. 왜? 이걸 빌려가면 얘네가 나한테 이자를 주거든요. 이자. 빌려갔으니까 이자를 드릴게요 하면서 나한테 이자를 줘요.
그거 받으려고 주식을 또 빌려주신 분이 있어. 근데 그렇게 빌려줬다가 이 주식이 뭐가 된다? 공매도에 타깃이 된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공매도가 떨어질지는 몰라. 하지만 그것이 타깃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공매도를 조금 방지를 좀 하시려면 빌려주지 말아야 돼. 네, 빌려주지 않으면 됩니다. 빌릴 데가 없는데 지들이 어떻게 공매도를 칠 겁니까? 그동안은 무차입이 있었지만 지금 무차입 공매도가 방지가 된다고 한다면 빌릴 데가 없으면 공매도 치기가 어려워지겠죠? 네, 그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지금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뭐냐?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행위. 주식을 빌리지 않았어. 공매도를 치려면 공매도도 매도거든요. 매도. 공매도도 매도이기 때문에 매도는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걸 파는 게 매도잖아. 근데 내가 가진 것도 없어. 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너 그거 살래? 금송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근데도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나한테 팔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주식을 빌려서 팔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량 확보가 있어야지만이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대차 잔고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무차익 공매도가 나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갖고 있는 물량보다도 더 많은 허구의 물량이 공매도로 잡힌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덜 빠지게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지예요. 우리나라도 원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법적인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누가 했다? 대형 투자은행들이 그리고 자행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기관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근데 워낙에 솜방망이잖아. 지난번에도 뭐 한 100억 정도 벌었어. 무차익 공매도로. 근데 범칙금만 30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70억은 꿀꺽 잘 먹었습니다. 네. 이러니까 불법을 계속 하는 거지. 만약에 100억을 차익을 냈다 그러면은 200억을 더 받아오란 말이야.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와 이거는 걸리면 진짜 엿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손방망이죠. 100억을 사기쳤어. 나 돈 다 썼다. 깜빵 갔다 올래. 그럼 한 3년 4년 살다가 나중에 건강상의 이유니 뭐니 해가지고 보석 신청해가지고 또 나와. 그럼 돈 이거 숨겨놓고 있다가 3, 4년 후에 그냥 100억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거든. 이거 다 없어져야 되겠죠? 정말 나쁜 법입니다. 그죠? 사기친 놈들은 정말로 사기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딱 돌려서 그냥 2배, 3배, 그냥 10배, 막 20배, 그냥 100배 그냥 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 제대로 된 그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무차익 공매도 금지 요거 시스템 얼마나 잘 되는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감시자의 역할로서 감시를 해봐야 됩니다. 또 이런 사례가 또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근데 시스템이 워낙 허술해야지. 네, 워낙 허술해. 또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공매도가 장점도 있을 거라는 얘기야. 장점이 있으니까 자꾸 공매도 하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제거해서 적정 가격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근데 누가 봐도 너무나 고평가야. 근데 매도자가 없어. 매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몰려가지고 점점 어딘가지 모를 때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빵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엿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공매도라는 것이 등장해가지고 야 주가 너무 올랐잖아. 이거는 팔아야 되겠어. 고평가니까 팔아야 해. 라면서 공매도를 때려줘. 그럼 주가가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유동성 공급이 되죠. 매수, 매도 주문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을 높여준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뭐라고요? 매도가 들어오는 거야. 빌려서 들어오든 내 걸 가지고 팔든 간에 일단 주문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문량이 늘어나게 되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다. 활발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이건 좋은 점이 뭐냐? 유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가 잘 오르거나 뭐 잘 내릴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양한 투자 전략 가능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근데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주식 선물도 있잖아요. 주식 선물도 있어요. 주식 선물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또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뭐 공매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육 받아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지금은 주가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상승할 때만 돈을 벌지만 하락하면 무조건 돈을 잃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매도를 친다거나 또는 주식 선물을 이제 매도 치는 게 있겠죠?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거나 또는 상승 쪽에 베팅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해지 기능도 가능하다. 손실을 보존하는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공매도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을 좀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를 유입시킬 수 있어. 왜냐면 외국인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공매도거든요. 외국에서는 공매도가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인들도 네, 이제는 얘네들이 공매도도 금지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너무나 제대로 된 그런 그 혜택이 없다. 네. 그런 조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는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이 안 들어온대.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준다. 시장이 활발해지게 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단점은 도대체 무엇이냐?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 과도한 공매도가 적절한 때에서 멈추고 쇼커버링 해줘가지고 이제 주가의 어떤 거품만 막아주면 되는데 아주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주가를 그냥 저 밑에까지 죽여버려. 끝간데 없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적당하게 빠지면 되는데 그냥 막 이제는 저평가까지 빠지는 거지. 고평가가 저평가까지 빠져버려. 왜냐면 빠지면 빠질수록 공매도가 돈을 버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약간 억울한 급락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이제 같은 업종에 있어요. 같은 업종에 있는 건데 한 놈이 공매도를 두들겨 맞았어. 그럼 옆에 있는 거 같이 빠져. 왜? 업종 지수가 빠지니까 다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자, 시장의 불안정성도 증가합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자, 유동성이 공급되거나 매도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대응하기 어렵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힘들죠. 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자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는 정보 접근성, 그 다음에 자본력에서 열세에 있다. 정보 접근은 지들끼리 다 이미 짜고 치고 리포트 다 만들어 놓고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상당히 늦은 다음이야. 이미 시장이 반영된 다음이야. 이미 얘네들 매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발빠른 어떤 개인 투자자들 정도만 이제 이상함을 감지하고 미리미리 대응하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보고 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늦다라는 거. 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개인들 전체로 합치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지만 개개인을 따지고 보면 뭐 한 종목에 뭐 한 50억씩 태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다가도 1000억 원, 뭐 2000억 원, 뭐 심하게는 몇천억, 1조까지도 태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요거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50억도 채우기 힘든데 얘네들은 뭐 1000억 단위, 조 단위로 채우고 있다. 그러면 이거 돈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밀어버려.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제도다라는 거죠. 요것의 형평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공매도를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2025년 3월 13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서 무차입 공매도 재발 가능성과 전산화 시스템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만 있는 거야. 문제는 뭐냐? 외국 애들은 뭐 하고 있죠? 무기한 연기가 가능하잖아. 무기한 연기. 이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도 공매도 확대해줘라. 우리도 공매도 쉽게 칠 수 있게 해줘라. 그랬더니 그래 공매도 쳐. 네. 증거금이 개인이 더 높죠? 140%인가 그러죠? 외국인이 120%인가 그러고. 자, 증거금 너무 높다. 그때 똑같이 해. 문제가 뭐냐면 개인하고 기관이나 외국인하고 이미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야 니네도 외국인하고 똑같이 해라. 이 형평성이 있으니까 이거 형평성 논란이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랬더니 기울어진 거 맞춰줄게. 어떻게 맞춰줬어요? 개인이 여기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 여기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개인들의 포지션을 올려줘 버렸어. 그러니까 돈 많은 애하고 같은 위치에서 싸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를 유리하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불리하게는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 외국인들하고 니들 똑같이 조건 해줄게.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어이없는 게 있잖아요. 그 어이없는 게 바로 상환기관입니다. 상환기관. 상환기간. 자,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는 거잖아요. 빌린 주식. 갚아야 해. 언제까지? 90일까지.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90일이 지났어. 근데 내가 아직 상환할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 연장. 그 다음에 또 완료가 되는데 또 연장. 뭘 할 수 있어요? 무기한 연장이 가능해요. 무기한 연장. 개인들이 열받았어. 아니 쟤네들은 왜 갚아야 될 기간에 계속 연장하냐. 사실상 이렇게 되면 상환 기간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수정해달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희들도 무기한 연장 너희들도 무기한 연장해. 우리가 바라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기한 연장을 없애달라는 얘기지. 90일 내에 무조건 갚게 해라.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연장 한 번만 해줘라.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니들도 그냥 무기한 연장해라.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돈도 문제지만 어떻게 버틸 거야 그 기간을. 못 버티죠. 이거는 하나만한 제도라는 얘기죠. 미국 같은 경우 그 게임스탑 아시죠? 상환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상환하지 못해가지고 파산하잖아. 공매도를 잘못 치면 엿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없어. 공매도 쳤는데 예전에 2차전지 공매도가 그런 거잖아요. 2차전지 공매도를 이렇게 쳐놨잖아. 걔네들 외국인들이 쳐놨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물타기지 물타기. 쉽게 말하면 물타기. 공매도를 여기 쳐놨는데 내려갈 거 생각해서 공매도 쳐놨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어! 그래갖고 막 미치게 올라가. 공매도는 올라가면 올라가서 손실이죠. 왜냐면 내가 10,000원에 팔았는데 12,000원에 사가지고 갚아줘야 되니까 손해야. 그러니까 공매도가 나오면은 주가가 떨어져야지 이득인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네? 그럼 얘네 손실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또 공매도 또 때려요. 위에서 공매도 또 때려요. 이게 뭐냐면 물타기야. 상환기간이 있으면은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상환기간 딱 되면은 야 니네 손실 난 거 있지? 다 청산해?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엿대는 수가 있는데 그게 없잖아. 야 연장할게 또 때려. 연장할게 또 때려.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무조건 있어요.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내렸잖아요. 그럼 계속 물타기를 쳐놓게 되면 얘네들도 평단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위쪽에 요 정도까지 걸쳤어. 그 다음에 또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수익이지. 돈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온다. 무조건 수익입니다. 자, 100억씩 계속 때려. 얼마가 될 때까지? 몰라. 일단 계속 때려봐. 100억씩 1000억을 때렸다. 1조를 때렸다. 2조를 때렸다. 어떻게든 끝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끝날 때까지. 왜냐면 주식이라는 생리가 올라간 시점이 있으면 내려가는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려갈 때까지만 버티면 되거든. 무차입은 아니죠. 무기한 연장을 해주면서 계속 끌고 가면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손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나올 때 이런 무차익 공매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공매도가 막 들어오는데 니들 다 뒤져봐라 쇼스퀴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쇼스퀴즈는 뭐냐면 손절매도랑 마찬가지. 손절매도. 이 공매도 친 게 손실이 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 이게 쇼스퀴즈라고 하거든요. 이 쇼스퀴즈 한번 들어온다. 니들 다 엿대봐라. 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손해보고 절대 하지 않아요. 공매도를 더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가 계속 쌓인다.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때는 일단 보유하고 있다가 변화가 생기면 바로 튀어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엿대는 수가 생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요거 개인 투자 형평성 논란 무차익 공매도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요거 무기한 연기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답답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이제 공매도 시행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 어떤 주식은 조심해야 되느냐? 일단 고평가된 종목, 많이 올라간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조심하자. 그 다음에 고평가된 종목,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고평가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공매도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 라고 여기 뉴스에서 나온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많이 올라간 주식은 그래서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많이 안 올라간 주식은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없어. 왜냐면 내려갈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 공매도를 꼭 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을 사가지고 가격을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목들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걔네들이 팔 때쯤 됐을 때 같이 팔아버리면은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근데 꼭 보면은 꼭대기에 사가지고 공매도하고 같이 침몰하죠. 그럼 나는 떨어져도 더 살 거야. 그러면 계속 사기 시작했다가 박살나버리면은 이제 마탱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매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격이 벌어지거나 네, 뭐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조심하자. 네, 꼭 명심하시고요. 외국인 수급 변화가 있는 종목도 조심해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강해지는 종목. 요즘에 조선주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자, 이건 외국인 매도가 왜 강해지는 걸 조심해야 되냐면, 아까도 설명 잠깐 드렸지만, 이렇게 고점 라인대에서 쭈물쭈물쭈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돼요? 주가가 내려가 버리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격대가 만들어지는 위치에서 내가 일정한 평균 가격으로 매도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00%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90에서 뭐 한 100% 사이에 매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많이 팔고 조금 사고, 사고 팔고 이 가격 유지하다가 가격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이제 확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수급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매도세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종목들. 이거는 매도량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프 보면 다 나오죠. 차트에서 보면 쭉 내려가잖아요. 그 부분들 보시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팡 하고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매도도 이럴 때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전에.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대차 잔고가 막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융자. 빚내서 하는 사람들. 꼭대기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신용융자가 높아졌어. 빚내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용융자가 잔고가 높은 종목은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신용을 많이 쓰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반대매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주식 담보야. 그래서 주식 담보를 빌리게 되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담보 비율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급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요? 신용의 담보 비율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마진콜이 들어오면 전화 와요. 더 넣으실래요? 아니면 내일 반대매매 갈까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주식을 샀을 리가 없잖아. 돈이 없는데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한가로 팔게요.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메꾸는 방법밖에 없는데 또 돈을 빌린다? 근데 빌려가지고 더 이상 빌릴 데가 없다? 그러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자, 신용장과 높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이걸 죽이는 겁니다. 이건 뻔한 거거든요. 네. 반대매매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신용이 많네? 자, 공매도 공격 들어가! 그러면은 일정 구간까지 버티겠죠? 근데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반대매매가 나오니까 툭 끊어집니다. 그럼 공매도 친 것들은 확 떨어지니까 수익이 왕창 발생하겠죠. 신용은 일반 내가 그냥 내 돈 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안 팔면 그만이야. 근데 신용은 담보가 떨어지게 되면은 무조건 반대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안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마탱에 간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재무 상태가 불안정한 종목, 부채 비율이 높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공매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것들은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자, 멀쩡한 기업이 주가가 바닥에 있어. 이런 것들은 안 내려가죠. 근데 실적 때문에 떨어질 것 같아. 또는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재무 건전성이 이상해. 감자라도 할 것 같아. 이런 것들 공매도 때려버리는 거야. 자,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지난번에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만 됐었어요. 이번에는 전면적입니다. 전 종목으로 공매도 다 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부채 비율이 높거나 뭔가 망할 것 같아. 이런 기업들은 공매도 때리면 어떻게 돼요? 대박 터지는 거죠. 네, 대박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기업?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여기 100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까지 빠져버렸어. 대박이지. 네, 수익이 무지막지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매도 시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공매도는 시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이 되는 것을 뭐 시행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시행이 되니까 시행이 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현명한 대응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이 부분들 잘 한번 체크하시고요.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당장은
영향은 없을 거예요. 뭐 한 몇 개월 정도는 옆으로 좀 슬슬 기거나 아니면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거나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공매도를 때리겠죠. 또 대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는데 시작이 되면 그 기간에 또 빌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반드시 공매도에 대한 폭풍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으면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변동성이 생겼을 때는 수급이나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도 같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3월 31일부터 공매도 시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슈 진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